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삼중고 현상, 고물가, 고금리, 또 고환율, 거기에 고유가, 각종 불안이 가중되는 국면에 참 이 금융 불안정성, 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어떤 주식 투자, 나 이대로 괜찮을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미국 경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중국 경제 또 어떤 상황인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서 정말 명쾌하게 해답을 제공해 주실 정말 90만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소장, 전인구 소장님 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인구입니다. 예. 이렇게 앉으니까 예. 낯서네요. 많이 낯서네요. 제가 요새 다른 채널 유튜브를 정말 거의 1년 반 넘게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딱 2군데 나갔었어요. 부일남, 김작가. 예,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근데 그 채널하고 비교하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데. 수준은 제일 하이 퀄리티죠, 여기가. 예. 그거 꼭 부익남하고 김작가 들어 꼭. 네, 감사하고요. 예. 저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방송에서는 전인구 경제연구소 채널에 제가 나가서 인터뷰를 주로 받는 방식이었는데 예. 오늘은 굳이 따지면 인터뷰의 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많이 또 나오셨었고. 네. 또 이렇게 해야 또 저희 채널 나오실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그럼요. 자, 우리 채널의 이 시리즈가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예요. 그럼 제가 진 걸로 합시다. 아니,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네. 다양한 시견을 모아보자 하는 접근이니까 네. 우리 소장님의 뷰도 중요하고 네네. 저도 이제 첨언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각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토론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우리 전인구 경제연구소 소장님, 전인구 네. 소장님이 전인구 선생님의 어린이 경제 개념 대백과 정말 쉽게 썼습니다. 이 경제 개념 대백과 저는 이제 또 5월을 맞이해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읽어볼 만한 책이지 않을까. 또 아이한테 선물해주고. 그럼요. 또 만화책이죠. 만화책이에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제 경제를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는 언어 영역 지문에도 경제 문제가 나와요. 맞아요. 예, 경제가 이제 대중화가 됐으니까 아이들이 경제를 모를 수는 없는데 쉽게 알려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생도 읽어도 좋고 중학생, 고등학생 읽어도 좋은 책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통상 우리가 쓰는 책보다 인쇄율이 너무 낮아서 이 책을 소개해도 될까 걱정하셨는데 인쇄율이 낮잖아요. 왜 솔직히 그렇죠? 만화책은 네. 예, 인쇄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저자들은. 예, 근데 이제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고 싶긴 한데 네.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안 쓰면 누가 써야 되나. 초등학교 교사도 했고 예. 경제 쪽으로도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에 맞네요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썼죠. 받아서 우리 전인구 소장님이 정말 착하고요. 예. 성실하고요. 또 성품도 정말 좋으면서 겸손하고 아주 정말 훌륭한 소장님이세요. 또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으로서 예. 90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경제 채널에 또 소위 말하는 이 유튜버이기도 하니까 정말 만화책이라는 것은 만화의 비중이 높다 보니 저자가 가져갈 인세가 작은데도 네. 어린이들이 경제 개념을 잘 장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써주신 책이니까 맞아요. 도움이 될 예.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정말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실지 그거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컨셉으로 한번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운을 띄운 대로 삼중고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가 여전하고요. 네. 그리고 중동 불안 때문에 또 강달러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장기화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 예측이 다 어려운 그 변동성이 심한 것들이라서 그렇죠. 뭐 백날 예측해봤자 또 여름에 또 내려가면은 언제 그랬냐는지 다 사라질 거긴 한데 네. 이게 타이밍이 되게 수상한 타이밍에 딱 이게 현장에 발동됐어요. 네. 대선이 걸려 있습니다. 11월 달에. 네. 그러니까 대선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자꾸 무리하게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저는 다시 물가가 치솟았다. 네. 그리고 대선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란이
무언가 좀 확실한 딜을 좀 얻어내기 위해서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후티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미군 철수 자꾸 그 중동에서 자꾸 감축하고 있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했던 거고. 네. 근데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대선에 있지 않나.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이 불안 요소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걸 저는 예. 뭐 우리 토론이니까 그걸 저는 그 경제전망서에서 소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정말 다른 나라의 대선도 아니고 미국의 대선이 앞에 있기 예. 때문에 그 모든 이 군사적 혹은 지정학적 현상들이 대선을 놓고 버리는 일일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보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믿고 지금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예.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러니까 예.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봤을 예. 때, 정말 중요한 접근인 것 같아요. 단순히 얘네들이 이런 이유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선을 놓고 뭔가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왜냐면 예. 바이든 입장에서는 전쟁이 확전되고, 그래서 유가가 오르고, 네. 그리고 그게 고물가를 다시 야기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선 실패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부스럼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이란이 전면전을 못 하죠. 왜냐면은 전면전을 하게 되면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약간 절제된 정도의 공격 아니면 네. 뭐 후티라던가 이제 뭐 헤즈볼라를 활용해서 계속 압박하는 한도 괴롭히면서 네. 이제 바이든은 그래도 이란이랑 협상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내년에 트럼프가 와버리면 네. 친사우디가 되면서 그냥 쪼이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멈춰줄 텐데 어떤 딜을 줄 거야 라는 네. 거를 이 바이든이 재임할 때 뭔가를 좀 쳐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압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전면전으로 유가가 치솟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련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수면 아래서 어느 딜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나서 우리가 중동의 평화를 해결했습니다가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도 중동의 난세를 해결한 사람이 돼버리겠죠. 이제 아마 그게 여름쯤 되면 좀 더 많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접근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조차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다. 다 정치적인. 돈이라는 거죠. 다 돈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좋은 접근이고. 그게 좀 굉장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든이 그냥 꾸물꾸물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그걸 정치적으로 공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이든이 당선되면 안 된다. 중동이나 뭐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딱 휘어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저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돼야 된다 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트럼프가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습까지 생각해 보면 이런 중동의 전쟁조차 예. 뭔가의 밑그림이 있는 것이다. 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감히 제가 사실 질문지에도 없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로서는 시나리오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다 두고 중동 전쟁이 확전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참전으로 예. 격화될 것인가. 아니면 격화되지 않고 그냥 지금 이런 수준으로 계속 전쟁의 장기화가 될 것인가. 마치 러우 전쟁의 장기화처럼. 예. 아니면 세 번째는 전쟁이 그냥 종식될 것인가. 단기. 이 세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잖아요. 그 시나리오별로 나타날 어떤 시장의 그림을 혹시 그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횡보. 그러니까 전쟁도 횡보요. 전쟁도 행보할 것이다. 이렇게 예. 가정하시고요. 예. 그러면은 전쟁의 초반에는 이제 막 공포감이 치닫고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전쟁이 장기화되고 횡보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러우 전쟁 마냥 네. 이제 이 중동의 상황이 그다지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가 많이 줄어들 거라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네. 이란도 최근까지 시위 벌어졌었고 이제 뭐 그런 상태에서 강성의 모습을 띠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네타냐후 총리가 지지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뭔가 평화를 택해버리면 정권이 바뀌겠죠. 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질러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거를 뭐 원거리까지 뭐 과도하게 지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란이 가진 거는 핵이라는 거고, 이 핵이 지금 완성됐다 안 했다를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말로는 그냥 준비만 하는 거가 아닌데 서방에서 그냥 있다라고 하고 자꾸 옛날 이라크 때처럼 네.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8일 때 아예 저 핵 자체를 좀 없애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결국은 핵 협상을 위한 서로의 딜인데, 예.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이란의 핵을 제거했다, 뭐 협정을 통해서도 이제 핵 위협을 아예 원천 봉쇄시켰다. 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안보가 되게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지율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나긴 협상이라 봐요. 그러니까 이제 러우전 초창기 때처럼 우선 만나봅시다, 대화해보고 헤어지고 만나보고 헤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게 미국 경제에 주는 영향은 서서히 줄어드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나오던가 바이든이 나왔을 때 또 판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예. 가장 대표적인 예죠.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공포감에 휩싸이고 빅스 지수도 치솟고, 그죠? 예. 그때 공포감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려고 달러 선호, 금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예. 금값 오르고 달러 가치 오르고, 이런 현상이 야기됐다가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장기화된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22년에 시작됐는데 예.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한다면 그런 시나리오를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국가들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게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러시아는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네. 내가 멸망할지언정 네, 물러나진 않겠다. 성향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을 종식시킨 나라가 옛날 소련이잖아요. 맞아요. 히틀러가 여기서 스탈린그라드에서 완전히 묶여버리는 바람에 서로 어마어마한 뭐 수십 명, 수백만 명의 피해를 보고 나서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됐던 거고, 맞아요. 이란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피를 받은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도 빠꾸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도 뭐 중동 전쟁 뭐 아시지만 빠꾸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빠꾸 없다. 네, 빠꾸 없는 상태에서 호전적인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았을 맞아요. 때 네. 이거는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투로 치면은 네. 독종들끼리 권투하면 보통 여기서 체력 다 떨어지고 나면 네. 뭐 뻗어서 누워야 되는데 네. 체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도 서로 주먹을 주고 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상태. 아. 예, 저는 이제 그런 상태라 보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어린이 경제 개념을 설명해 주십니다. 전쟁을 그런 상태로까지.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잠깐, 저도 이제 이런 경제의 대중화를 예.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전 어린이한테는 금융교육 시키면 안 된다. 돈 공부시키면 안 된다. 주식 공부시키면 안 된다.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 모의 투자에서 성공했으면 그럼 더 큰 문제예요. 아이가 그 다음 레버리지 가겠지. 그 다음은 레버리지 가고, 더군다나 자기의 역량을 키워서 자기를 인재로 만들고 어떤 영역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로 커가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돈으로 돈 버는 것만 고민하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 아이를 안 좋게 만든다. 저 그런 생각에서 경제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예. 전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중동 전쟁이 만약에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고물가를 야기한다든가, 국제 유가가 치솟고 고물가를 그럼 고물가가 야기되면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그러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 우리나라의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우리 아버지는 계속 그 대출 금액이 늘지도 않는데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가중돼요. 예. 이자 상환 부담이 더 가중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월급은 똑같은데 이자 부담은 더 커지니 우리의 생활비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 입장에서는 반찬의 개수가 줄어요. 어머니는 나한테 주는 용돈이 줄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나는 빵빠레를 이제 더 이상 못 사 먹게 돼요. 학원이 하나 줄고. 학원이 줄고. 중동 전쟁과 이 어린이의 빵빠레 소비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그림 그리는 거, 이게 경제 공부 아니겠습니까? 이미 벌써 근 2년 동안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코로나 때 한참 초창기 때 우리가 한창 막 모든 게 오르던 환호하던 시절과 네. 고금리로 인해서 갑자기 막 모두가 힘들어하셔 둘 다 겪어봤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래서 저는 경제교육이 주는 최고의 도움은 그거라 봤어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타냐후 입장에서 본인이 제일 유리한 선택을 하겠죠.
그렇겠죠. 이란에서도 가장 자기가 유리한 선택을 할 거고 러시아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세계 평화는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과정이 최선의 선택들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렇네요. 예. 또 그냥 이란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네.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 치솟는 게 고마운 거죠. 고맙긴 한데 막상 이란이랑 사우디랑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예. 사우디는 거의 90% 이상의 석유 중심 국가고 그렇죠. 이란은 27%인가 그럴 거예요. 네. 농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제재하려면 제재해봐 버텨볼게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그 옛날 총나라 마냥 이 버티기가 가능한 자립화도 가능하고 사우디는 석유 유가가 무조건 올라야 되는 나라고 무조건 올라야 되는 나라고. 예, 그래서 이제 핵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란은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버티기 모드가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전쟁에 어떻게 보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일단 그림을 그리주셨는데 그리고 그거를 사우디가 좋아한다. 그렇죠. 사우디 입장에서 이번에 지금 네옴 줄었잖아요, 사이즈가. 네. 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던가 아니면 빨리 이제 선거 끝나고 경제가 좋아져서 투자가 자기한테 쏠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유가를 올리는 게 먼저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재정 수지가 적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번 딱 대선 때까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높은 유가를 어쨌든 원하는 거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높은 유가가 부담스러운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워할 만한 바이든 정부의 어떤 대선을 앞둔 돈에 관련된 정치적 공세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지정학적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워낙 이 주식 시장을 또 잘 들여다 보시니까 예. 주식 질문을 좀 할게요. 아, 네네. 코스피가 연일 오르다가 예. 4월 초부터 좀 지지부진하게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그죠? 이 코스피의 흐름, 이것도 중동 전쟁의 영향이라고 규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떨 것인지 혹시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